아, 정말 안 잡혀. 내 촉이 틀린 것일까?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나 쳐다보며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전화는 울리지 않고 늦은 밤은 그저 졸음이 흘러갈 뿐이었다. 대리비를 5만 원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님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밤은 차 안에서 자라는 신의 계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시비가 올라 몸을 다누기 힘든 남편은 조수석에 쓰러져 있었고 술자리에서 신나게 술래를 말아주던 남편 친구들은 대리가 잡히지 않자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남편과 남편 친구들이 떠난 후 홀로 이 난처한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술이 기분 좋게 올라 머리가 지끈거리는 와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한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대리 필요하세요? 어디로 가세요? 자금치 순박한 인상을 가진 그 남자는 일반적인 대리기사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약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그 순간의 절박함 때문인지 반사적으로 목적지를 말해버렸다. 거리가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10,000원이면 어때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갑자기 다나와 대리를 휘두르겠다는 것이 의심스럽긴 했지만 그의 인사는 나쁘지 않았고 체격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내가 약간 치이 있기는 했지만 이 남자가 헛된 짓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다. 무엇보다도 이 답답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안이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입력하고 뒷좌석에 앉았다. 남자는 콧노래를 흐물거리며 운전을 시작했다. 그의 유쾌한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다. 평소 같지 않게 나는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인상이 참 선하시고 밝아 보이세요. 이렇게 늦을 시간에 힘들지는 않으신가요?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게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늦게까지 일하면 당연히 힘이 들긴 하죠. 그런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면 웃음도 나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의 밝은 태도에 마음이 뚫렸다. 피로에 절어 세상에 지친 사람들만 보아오던 나는 그에게서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다. 그런데 그가 한마디 덧붙였다. 가끔은 손님들이 무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밤길이 더 재미있어지거든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문득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주변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조차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기차 속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숨길이 느껴졌다. 밝은 인상의 그를 보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다. 비결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남자의 말에 나는 호기심이 돋아며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욕심을 버리는 거죠. 예전에 말이죠. 세상이 싫고, 일하는 게 싫고, 사랑도 싫고, 그냥 다 싫었어요. 그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내일같이 묻지도 않고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갔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 거예요. 뭘 그리 아등바등 살아야 하나. 그때부터 모든 걸 내려놓고 살기 시작했죠. 남자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의 말은 무게감이 있었다. 그는 계속 말했다. 돈이 많다고 여유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자유롭게 살기로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살면서 살아간다는 게 참 재미있고 행복하죠. 그의 말을 듣고 나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실행하기 쉬운 일일까? 그의 말은 마치 달콤한 꿈처럼 들렸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 같다. 그래도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나에게도 조금의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버렸어요.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들과의 인연도 끊어버리고 친구들도 모두 정리했어요. 책임질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으니 이렇게 타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벌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렇게 사니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건강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뭔가 다 이상했다. 그의 말이 끝날 즈음 나는 슬쩍 앞좌석을 보았다. 남편은 완전히 잠들어 미동도 없었다. 불안함이 밀려오는 가운데 남자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봐준 게 없으니까 그냥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짐상 순민? 그럴 땐 그냥 감옥 갈 각오하고 팍 들이받아 버리면 돼요.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요. 룸미러를 통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여전히 해맑고 즐거워 보였지만 그의 이야기는 점점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가 룸미러를 통해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가진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요. 죽어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살죠. 이게 좋은 이유는요. 아무런 걱정 없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차를 외딴 곳으로 몰고 가서 조부를 죽인다거나 아니면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트럭의 정면으로 돌진한다거나. 그의 미소는 변함없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천천히 휴대폰을 손에 쥐었다. 그의 말이 농담이길 바라며 속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었다. 운전 중이던 남자가 내 휴대폰 움직임을 눈치챘다. 운전하면 저도 휴대폰 꺼내는 거 다 보입니다. 휴대폰 불빛이 번쩍번쩍하네. 아주. 휴대폰 집어 넣으세요. 지금 저랑 얘기 중이잖아요. 제가 상처받아서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냥 두고 내려놓으세요. 뒤에 만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반절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남편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진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 불안한 표정을 본 남자는 크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남편분 깬다고 뭐 달라질 건 없어요. 운전대는 제가 잡고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무에 차를 때려 박을 수도 있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근데 그쪽은 다르잖아요. 남편도 있으시고 소중한 가족이란 미래를 꿈꾸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는 차의 속도를 점점 높였다. 내비게이션은 계속해서 새로운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재탐색 중입니다. 전방 300m 앞에서 밀턴입니다. 차가 산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나는 이 상황에서 도망쳐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 반장 차에서 뛰어내린다고 해도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더구나 남편을 두고 혼자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내 눈은 흐려지기 시작했고 울음을 참으려 했으며 단신이 입을 열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신 거예요? 남자는 고비를 젓고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전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다. 자유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즐기는 거죠. 웃기죠?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엄청 재밌어 하거든요. 사람들 놀리는 재미, 겁지는 재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그쪽이 눈물 그렁그렁하게 겁먹은 것도 재밌고, 여기 옆에 남편분은 자는 척하면서 눈치 보는 것도 참 재밌고. 남자는 뒤를 돌아보며 덧붙였다. 아이씨, 깨졌으면 연기하지 말고 눈 뜨세요.
그제야 남편이 천천히 눈을 뜨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남편은 반한 어조로 옆자리의 남자에게 말했다. 우리만 내려주고 차는 지갔다 다져가세요. 안전하게 내려주기만 하면 신고 안 할게요.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렇게 하죠. 남자의 얼굴에는 커다란 웃음이 번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말 못 들으셨어요? 남자의 표정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웃음 속에 섬뜩한 모험다가 느껴졌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하고 두려워졌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위해 서로의 눈빛을 교환했다. 전 반도 같은 거 아니에요. 전 돈이고 차고 다 필요 없는데요. 남자는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즐기는 게 좋다니까요. 밤심이 살아나려고 열심히 머리 굴리는 꼴, 그거 참 재미있어요. 무슨 생각하는지는 뻔하거든요. 그는 나를 실끔 보며 말을 이었다. 혹시라도 제게 덤벼들어서 몸싸움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뭐, 힘이야 제가 한참 발리겠지만 제 주머니에 쓸만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싸우면 이기지 못할 겁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눈만 노려서 막 쓰실 거예요. 하나 쓰셔놓으면 남은 하나 쓰시는 건 일도 아니고 그렇게 둘 다 쓰셔버리면 내비도 못 쓰시잖아요. 앞도 안 보이는데 내비의 뒷면만 들리면 얼마나 서러울까요? 안 그래요? 그는 능글맞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괜히 미역적으로 덤비려 하지 마세요. 얌전히 계시면 뭐, 설마 별일이야 있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함부로 움직이지도 않았다. 나 역시 두려움 때문에 몸을 덜덜 떨기만 할 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 남자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목숨이 아깝지도 않고, 다치는 것도, 잡혀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뭔가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원하는 게 뭐야? 어떻게 하면 머리를 놓아줄 건데? 남편의 질문에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을 꺼냈다. 그냥 작은 게임 하나 하시죠. 지금 이 순간부터 두 분 다 소리 지르지도 마시고 말도 하지 마세요. 또 절대 움직이지도 마세요.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시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5분간 말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제가 지는 거고요. 알아들으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시작.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바로 게임을 시작했다. 나와 남편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움직임을 멈췄다. 쉬운 조건처럼 보였지만 그리 단단하지 않았다. 잠시 동안 조용히 운전하던 남자는 천천히 속도를 높이더니 갑자기 라이트를 꺼버렸다. 늦은 밤 산길 도로에서 불빛 없이 운전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혹시라도 핸들을 조금이라도 잘못 돌린다면 그대로 가드를 들이받고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질 게 분명했다. 기름을 지르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앞을 보니 남편 역시 불안한 듯 두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어둠 속을 달리던 남자는 슬쩍 나를 돌아보며 한 번씩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더니 갑자기 핸들에서 양손을 놓았다. 이 미칠 새끼야. 남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욕을 내뱉으며 다급하게 핸들을 잡아채려 했다. 그러나 남자는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남편이 소리치는 그 순간 다시 핸들을 잡고는 천천히 라이트를 켰다. 제가 이겼네요. 남자는 여유로운 투정으로 말하며 다시 운전에 집중했다. 우리 둘은 그저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지이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지고 말았다. 이제 죽는 것일까? 나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남자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 순간 남자는 갑자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재밌었습니다. 저랑 게임해 주셨으니까 약속한 대로 안전하게 모셔드릴게요. 그의 말에 우리는 선우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왜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저랑 게임하자고. 이기면 풀어주겠다고, 지면 줄이겠다고 뭐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재밌게 놀았으니까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일만 남았네요. 이 말에 우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도착할 때까지 전에 계세요. 만 욕하고 그러시면 저도 진짜 화낼 겁니다. 남자는 그 말이 끝나자 말리 새도 없이 블랙박스를 조작하며 영상을 모두 포맷했다. 그리고는 정말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차를 계속 몰았다. 그 길이 우리 짐을 향하는 길인 것처럼. 차가 마침내 멈췄다. 순간 남편은 의자에서 급히 몸을 일으켜 남자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참지 못한 분노와 절박감이 담겨 있었다. 이 미친 새끼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은 그 말과 함께 손을 움켜잡아 차를 당기려 했다. 그 순간 남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조심하세요. 아따 제 말 못 들으셨어요? 손 취급하면 저도 안 참아. 제가 이기지 못해도 무조건 눈 한두 개는 파놓겠다. 이 말에 나는 바르피 남편을 말리고 남자에게 숨이 쳤다. 당신, 내가 신고할 거야. 당장 경찰을 부를 거야. 하지만 남자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옷수에 찬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비서만은 일 없을 겁니다. 다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고하겠다. 후회하게 될 거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겠다. 죽여버리겠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와 지금 여기 멀쩡히 있네요. 왜일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롭게 변해갔다. 처음에는 여유로웠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무섭게 변했다. 당신들 얼굴 똑똑히 기억했어요. 어디 사는지도 지금까지 아는 건 없지만 날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땐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어요. 당신들 아이도 낳을 거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지켜야 할 것들, 그것들에 돌똥 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해요. 그냥 악에 다치고 어버이처럼 살던다. 밥 없는 미친놈을 적으로 만들어서 밤샘을 덜덜 떨면서 살던다. 남자는 이 말을 한 뒤 잠시 동안 머리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그 두려운 눈빛 속에서 우리는 숨을 죽이며 그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판도만 아무 말도 없었다. 공기가 너무 무겁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만 들렸다. 그때 남자는 갑자기 표정을 풀고는 다시 밝은 얼굴로 말을 했다. 손님, 4만 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를 건네자 남자는 뒷북의 돈을 받아들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앞으로 다시 볼 일 없겠네요. 몸 조심하시고요. 그 말과 함께 남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차량을 돌려서 떠났다. 남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냥 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이사가자.